제가 오래전에 대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 비가 오고 있었어요. 조문 앞에 외제차가 쏘더니 회사에서 나온 여성을 태우고 사라지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 여자는 좋겠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차로 픽업하는 자상한 남친이 있으니라고 혼잣말을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는 소리였죠. 지금 만약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남자 회사에서 영 별로인 모양이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올 정도면.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재벌집 2세거나 혹은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다 끝내고 온 경우일 수도 있겠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픽업을 오는 애인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 사랑이 갸륵해서 무조건 오케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죠. 당신의 애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특히 광고기획이나 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자인데 그렇게 행동한다면 회사에서 조만간 잘리거나 사업이 망할 게 확실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아무리 워라밸을 찾는다고 해도 회사에서 상사들의 인정을 받고 잘 나가는 직원이라면 정시 퇴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사의 신뢰도가 클수록 일의 난이도와 범위가 크고 많을 테니까요. 자영업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장이 회사 일에 전념만 하고 직원들에게 모두 맡긴 후에 애인 픽업하러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회사가 잘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 보셨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회사에서 인정받는 남자라면 만날 약속을 했다고 해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야 정상입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차에 시동 걸고 당신만 기다리는 남자가 좋다고 하다가는 중년 이후에 여러분이 직접 가게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녀라면 가격이 비싸도 분위기 좋은 데이트 장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좀 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서로를 잘 알고 있는데도 가격이 비싼 것만 고집하는 여자, 남자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남자일수록, 그런 여자일수록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랐죠. 점심 식사비가 10,000원이 기본입니다. 저녁에 만나서 고기나 회를 먹으면 1인당 4, 5만 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저도 외식비가 무서워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급쟁이인 남친이 당신을 위한다고 만날 때마다 와인바나 또 한우 고깃집만 가면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낭비벽이 심하거나 또 혹은 허세 욕구가 강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소비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번 외식비로 그렇게 흥청망청 쓴다면 언제 돈 모으고 언제 투자하고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돈 들어가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남자라면 집이 부자인지 여부를 떠나서 헤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낭비벽은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남자들은 기념일이나 또 혹은 생일날 명품 가방을 비롯한 비싼 선물을 해줄 수는 있어도 선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생 같이 할 남자를 찾는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애는 일시적인 관계지만 결혼은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다릅니다, 아주. 연애할 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장점이 결혼 후에는 덫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죠. K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인상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애할 때 남자는 월급쟁이였는데 지독한 짠돌이었다고 해요. 반면에 여자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남자 뜻에 따라서 대부분 공원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또 김밥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돈을 안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여자도 처음에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의 뜻을 이해하고 남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아이들로부터 새로 사지도 않고 지인들로부터 다 얻어서 입혀서 키웠다고 합니다. 다른 소비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근검 절약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의 노력은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산 거예요. 월급을 받아서 건물을 사다니 이거 어지간한 경우라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건물을 살 정도로 짠돌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늙어서 질병이나 교육비 등으로 돈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 빌리러 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남편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면서 아픈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보통은 그럴 경우에는 돈이 생기면 보상 심리에서 오히려 더 펑펑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소비를 억제하고 인내했다는 그 자체가 그저 놀랍더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상맞게 뭘 그렇게까지 찌질하게 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한다면 최소 2억 원 정도의 연봉을 10년 이상 벌 수 있고 노후 자금도 충분히 마련한 상태라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연봉도 그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이라면 있을 때 아끼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궁상맞게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소비를 인내하는 남자가 결혼 후에는 가장 멋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일 수 있으니까요. 이상 북마전이었습니다.